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봉호입니다. 2025년 1월호입니다. 월간지죠.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 진로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정보서, 우리나라 유일의 월간지 이번 1월호가 나왔습니다. 이 1월호는 이제 저랑 콜라보, 협업을 해서 제가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실으면서 고등학생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호에 보시면 나침판 36.5도 잡지에 이번에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 즉각 퇴진, 과연 위법한 계엄령, 쿠데타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또 사장님께서, 우리 이제 나침판 36.5도 대표님께서 여러 글을 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은 글과 함께, 제가 실은 역사글과 함께, 자, 과연 이 고등학생들도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담은 나침판 36.5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대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월간지는요. 보시면 이제 진로 진학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뭐 공과 계열, 또 의과 계열, 뭐 예체능 계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1 년에 한 번 구입하셔서 이제 학교 진로 진학을 분석하실 수 있는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점에도 있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듀진몰에도 있습니다. 진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고등학교에. 그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런 잡지를 당연히 보시고, 일반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쉬워졌어요.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이 "너는 이 대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월간지 꼬박꼬박 챙겨 보시고 또 이렇게 진로 진학 가이드를 보면서 '아, 트렌드가 성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잡지에는 이제 절반은 이제 진로 진학 관련 이제 뉴스라든가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열려 있는 정보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럼으로 인해서 현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문 다이제스트에 보시면 이제 "국민이 승리했다. 쿠데타를 막았고", 또 이제 쿠데타 광속도로 달리는 1980년과 2024년 다른 것들,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그리고 또 이제 원숭이가 떼를 지어 울부짖는 곳 신라와 고려의 본토에서 제가 실은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글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달달달달 이제 암기만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접한 분들은 누군가가 던져준 그 기사나 정보를 진실로 믿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90% 이상 분들은 '아, 이번 계엄 사태가 얼마나 잘못된 거 위협이구나.' 아무리 주변에서 알바비를 준다고 해도, 또 극우라고 불리는 이제 매국 정당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안 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스로 비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가고요. 믿을 만한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이제 1년 정기 구독료면 좀 할인이 되고, 금액 자체는 별책 부록이 없을 때는 15,000원 정도로, 약간 강남에서 점심 먹는 그 정도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 뒤쪽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호에 또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고려 청자에 원숭이가 그려져 있다. 또 그리고 고려 도경에는 원숭이 털로 고려의 붓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본토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우리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도 또 원숭이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한반도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 담겨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번 호에는 예전의 영상과 함께 좀 더 보충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적었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가 많이 있는 지역은 어딘가 보면 중국에 이렇게 산동반도고, 그다음에 이제 산서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상 남부예요. 이 지역에 원숭이가 엄청 많이 삽니다. 자, 그 얘기는, 자, 고려의 본토가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면, 안주에서 한반도까지, 그리고 남부는 양자강 이남까지 고려의 본토가 있었고, 우리는 코리아, 전 세계 코리아로 이름을 알린 무역 강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많아요. 고려 도경에는 뭐 원숭이 털로 만든 붓이 유명했다고, 고려 도경,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사신들이 고려를 방문했다가 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삼국유사의 뭐 2차 돈이 순교할 때 원숭이 떼가 막 울부짖었답니다. 막 울부짖는 거죠. 자, 이게 한반도에서는 원숭이가 없죠. 붓을 만들기도 어렵고. 자, 붓이 시장에 유통되려면 원숭이 털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자기도 이제 보면 성곽에 이렇게 원숭이가 막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이제 성곽에 원숭이가 많은데 이게 어디냐면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숭이 성을 백제가 뺏었다. 신라의 원숭이 성을. 이게 중국에 있죠. 양장 남부에 이렇게. 자, 미우성이라고. 자, 고려 청자에 이제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이 고려와 동시대에 있었던 송나라나 원나라 때 자기에는 절대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유물에만 발견되는 원숭이. 자, 그러면 고려의 본토는 어디겠어요? 이성계 때 이제 나라가 줄어들어 가지고 쿠데타의 주역이니까 만주부터 한반도를 차지하고 이제 갇혀 살았지만 이제 고려의 본토는 당연히 베이징부터 샹하이가 중심이다. 자,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자,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측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정보들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랑 성혹해 봐라. 문무대왕릉,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던 문무대왕릉도 1967년에 발견됐다.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그냥 선정한 거예요. 자, 문무대왕. 수장이 여러분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물가 주변에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수장이라는 것들은 이 조상을 엿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무대왕도 신라의 그 유명한 문무대왕, 고구려와 백제를 칠 때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신라의 문무대왕릉이 동해에 있다고 해서 중국 동해 현에 있죠. 동해 마을에 있는데 바닷가에 그냥 그 돌바위에 수장을 했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중국이 하는 짓이 우리나라 이제 집안의 피라미드 무덤부터 다 이제 침수를 시켜요. 우리 동이족의 무덤들은 이 동이의 무덤들은 다 침물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은 영국의 지역명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고 캐나다고 미국이고 다 영국이들이 발을 밟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본토를 잃은 기억도 있습니다. 대만이 지금 현재 북경에 있는 모든 지역명들이 이제 태북, 그러니까 타이베이에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한반도에 있는 지역명들은 대륙을 본딴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선조들이 대륙과 한반도 양 두 쪽에 있으면서 이제 대륙의 본토를 잃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면 그 지역명들이 1,500개가 넘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전 인구의 90% 이상 국민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 쿠데타가 얼마나 위법한 거였고 불법적인 거였고 사람들을 많이 희생하게끔 실탄을 가지고 특수부대가 들어왔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일부 이제 생각이 부족하신 분들, 뭐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외롭기 때문에 단체 카톡에 모여서 서로의 정보들만 주고받는, 이 서로의 정보들을 주고받는 건 이제 매국 정당이 뒤에 있고요. 자, 쿠데타 세력이 뒤에 있고 또 일본 자금이 또 뒷받침돼서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져 있는 이런 단체 톡에서 이 정보들만 받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 정보를 비교 분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약 10% 될까요? 10%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법한 쿠데타를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거다. 당연한 대통령의 법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법 안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위법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명분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합당화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못됐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저지르는 게 합당하다. 네가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합당하다. 네가 돈이 많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건 합당하다. 다 이렇게 위법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계엄, 이 친위 쿠데타는 위법한 행동이다. 자, 이 군인들도, 깨어있는 군인들도 스스로 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군인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장성들의 수준은, 육사를 나온 장성들의 수준은 어떻게든 쿠데타를 성공을 해서 다 나눠 먹어야겠다. 정부의 예산을 나눠 먹고, 정부의 지휘권을 나눠 먹고, 정부의 기업들의 돈을 나눠 먹고, 자, 이럴 생각밖에 없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계엄 사령부 포고문을 보면, 자, 계엄이 발동이 되면 모든 언론 출판이 계엄 사령부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의 접속이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영방송만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점점 세뇌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 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요. 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도 알겠지만 이 바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자, 이런 내용들을 실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한테 정보를 주신 거죠. 자, 이번에 제가 이 신라와 고려의 본토 이 계엄에 관련된 내용들을 게재를 못한 게, 이게 지금 1월호예요. 1월호기 때문에 12월 3일 날 이전에 제가 기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역사적인 또 계엄에 대한 내용들을 못 올렸는데, 이제 2월호에는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원숭이들은 기술을 어떻게 배울까? 동료 행동 관찰에서 이렇게 원숭이 관련돼서 이제 기사도 또 꾸며 놓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본인이 반대되는 정보, 좀 다른 정보들로 서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보고 채널에도 오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당연히 알고 계시고, 뭐 한국사 능력 1급 획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원문을 통해서 지도와 함께 비교해 보시라, 역사를.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시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한반도에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대륙을 본토로 놓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 대륙을 본토로 보니까 해석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된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명나라와 손을 잡고 고려의 영토를 나눠 가졌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쿠데타 관련해서도, 친위 쿠데타 관련하고 윤석열 계엄 관련해서도 자,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자, 비교를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악성 댓글을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자,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부정선거기 때문에, 자, 부정선거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여러분. 부정선거 당선자가 부정선거를 뒤엎으려고 부정선거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당선이 안 됐죠. 또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을 그런 잣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재명을 공격하는 또 프레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부터 문재인 정부를 걸쳐서 윤석열 정부까지 압수수색을 300번을 넘게 당하면서 아직까지 죄가 나온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 이 동일한 잣대로 이 국민의힘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죄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하면 좋겠죠. 또한 뭐 이제 친중 세력이 득세한다. 지금까지 친중 세력이 계속 득세했어요, 여러분. 친중 세력. 제주도에 이 친중 세력이 득세를 하고, 또 레고랜드를 만들면서 친중 세력이 득세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에 지금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국 간첩들, 이 중국인들이 많이 잡고 있죠. 자,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이 이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지금까지 뭐 하다가 뭐 친중 세력이 득세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못 받으신 분들, 판단력이 부족한 분들, 자, 그래서 남의 말에 쉽게 빠져들어서 선동당하는 그런 수준의 판단력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나침판 36.5도라는 좋은 월간지가 있고, 지금 뭐 찾아오면 영상이면 자료면 쉽게 어디든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깨어 있어서 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누구도 믿지 말고 국익에 위해서 한미일 동맹 라인을 통해서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변국을 활용하면서 전쟁을 막고 국가의 자본과 기술 유출을 막아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침판 36.5도 이제 1월호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또 이제 입시도 선생님들이 보는 이 잡지, 이 월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친위 쿠데타, 그다음에 윤석열 계엄령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쉽게 알려주신 우리 나침판 36.5도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다음 2월호 때 쿠데타에 관련된 또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겠습니다.